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건강과 노후 건노TV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평소에 기력 보충을 위해 고기 요리를 얼마나 자주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고기를 꼭 의도적으로라도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고기 요리 중에 자칫 조리 방법을 잘못하거나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면 우리 몸의 신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법한 공포의 질환, 바로 햄버거병이라는 질병인데요. 이 질병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입니다. 의학 용어가 단어부터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장 출혈을 일으키는 나쁜 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치명적인 독소를 마구 뿜어내고 그 독소가 피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망가진 상태로 만드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어르신들이나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궁금해하십니다. 건노 양반, 햄버거 패티는 덜 익히면 위험하다고 난린데 우리가 잔칫날이나 외식할 때 먹는 신선한 육회는 아예 날것으로 먹는데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참 예리하고도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명쾌한 과학적 이유와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기온이 높은 날씨나 환절기에도 안전하게 고기를 섭취하며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쉽게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내 몸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평생의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왜 이름이 햄버거병으로 붙여졌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과 핵심 원인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질병은 1980년대 미국의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단체로 피가 섞인 설사를 하고 신장이 망가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중적으로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장출혈성 대장균이라는 나쁜 세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햄버거 패티가 주범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다진 고기입니다. 우리가 마트나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고를 때 보면 덩어리째 썰어놓은 고기가 있고 기계로 간 다진 고기가 있죠. 소나 돼지를 도축하고 가공하는 위생적인 과정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구조적인 특성상 고기의 가장 바깥쪽 겉표면에는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묻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비나 등심, 안심 같은 덩어리 고기의 경우에는 세균이 고기 내부 깊숙한 곳까지는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고 오직 고기의 바깥쪽 겉표면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거나 스테이크를 먹을 때 겉면만 불에 바짝 익혀서 먹게 되면 겉에 묻어있던 나쁜 세균이 열에 의해 모두 박멸되므로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햄버거 패티나 떡갈비, 만두소, 동그랑땡처럼 고기를 잘게 갈아서 만드는 분쇄육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덩어리 고기를 칼로 다지거나 기계 톱날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겉표면에 묻어있던 나쁜 세균들이 고기 조각들과 함께 덩어리 전체로 골고루 뒤섞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는 겉에만 있던 세균들이 고기의 정중앙, 중심부까지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패티를 구울 때 겉면만 살짝 노릇하게 익히고 속은 발갛게 덜 익은 상태로 그냥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 중심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장출혈성 대장균이 우리 입을 통해 몸속 위장관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나쁜 균이 우리 장에 안착하여 엄청난 독소를 뿜어내고 피 속에 있는 건강한 적혈구를 마구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파괴된 적혈구 찌꺼기들이 피를 걸러주는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꽉 막아버리면서 결국 신장이 기능을 멈추는 급성 신부전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초기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피 섞인 설사를 하게 되고 점차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몸이 퉁퉁 붓고 심하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먹는 육회는 왜 괜찮은 걸까요? 육회는 불에 단 1초도 익히지 않고 생고기, 나의 것 그대로래. 참기름과 배, 마늘 양념에 조물조물 버무려 먹는데도
햄버거병이나 심각한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드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리 방식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육회는 고기를 기계로 갈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통째 덩어리 고기를 칼로 얇게 썰어서 만듭니다. 앞서 강조해드린 것처럼 덩어리 고기는 세균이 고기의 외부, 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차단 구조를 가집니다. 물제로 육회용 고기는 도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가장 신선도가 높은 상태의 소고기 우둔살이나 홍두깨살 등 기름기가 적고 단단한 특정 부위만을 선별해서 사용합니다. 유통 과정이 매우 짧고 철저하게 냉장 위생 관리가 된 깨끗한 고기이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또한 정육점이나 전문 식당에서 육회를 조리할 때에는 혹시 모를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 고기의 가장 바깥쪽 겉면을 살짝 도려내고 안쪽에 깨끗한 살코기만 썰어내거나 칼과 도마를 극도로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만들기 때문에 세균이 감염될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균이 속까지 뒤섞인 다진 고기를 어설프게 덜 익혀 먹는 행위보다 세균이 전혀 없는 신선한 통고기 내부를 바로 썰어 먹는 육회가 과학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방심하시거나 육회는 무조건 안전하니까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되겠네 하고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선도가 높은 육회라 할지라도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나 장마철 혹은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당에서 장시간 공기 중에 노출된 채로 방치된다면 식중독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된 우리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과 신체 조건이 다릅니다.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을 1차적으로 죽이는 힘이 약하고 아주 미량의 세균만 몸속에 들어와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치명적으로 앓아눕거나 큰 합병증으로 발전합니다. 단순한 설사와 구토 수준을 넘어서서 심각한 탈수 증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기력이 쇠하고 혈압이 떨어져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위장이 약하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날씨가 덥거나 눅눅할 때는 육회나 생선회 같은 날음식은 되도록 섭취를 자제하시고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고기를 가장 안전하고 영양가 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건노TV가 딱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 달력이나 수첩에 적어두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진 고기를 요리하실 때는 이유 불문하고 고기의 중심속 부분까지 바짝 완벽하게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동그랑땡이나 떡갈비, 제육볶음 등을 조리하실 때 겉 모양이 노릇노릇하게 익었다고 섣불리 불을 끄지 마세요. 겉은 탄 것처럼 보여도 두꺼운 고기 속은 덜 익은 경우가 많으니 약한 불로 줄여서 속까지 열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유도하세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고기 중심부의 온도가 75도 이상인 상태를 유지하며 1분 이상 가열해야 대장균이 박멸됩니다.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젓가락으로 고기 가운데를 찔렀을 때 핏물이 섞인 붉은 육즙이 아니라 투명하고 맑은 국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밖에서 외식을 하실 때도 햄버거 패티나 미트볼의 내부가 조금이라도 붉은 빛을 띈다면 절대 그냥 삼키지 마시고 종업원에게 속까지 더 익혀달라고 단호하게 웅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할 때 사용하는 칼과 도마를 반드시 채소용과 분리해서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생고기를 썰었던 칼과 도마의 미세한 홈 사이에는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육류 세균과 피찌꺼기가 잔류하게 마련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충 물로만 헹구고 깨끗이 씻어둔 상추나 깻잎 혹은 후식으로 드실 과일을 그대로 썰어서 접시에 담아내면 고기에 묻어있던 세균들이 야채와 과일로 그대로 이사를 갑니다. 불에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야채를 통해 세균을 먹게 되는 이 현상을 교차오염이라고 하는데 식중독의 주된 원인입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육류용 도마와 채소용 도마의 색상을 다르게 하여 따로 구분해 쓰시는 것이고, 만약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고기를 만진 직후 주방 세제로 칼과 도마를 씻어내고 뜨거운 끓는 물을 부어 소독한 뒤 다른 식재료를 만지세요. 세 번째로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실 때 고기 종류는 모든 쇼핑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카트에 담으셔야 합니다. 간혹 마트에 입장하자마자 신선식품 코너나 정육 코너로 가서 고기부터 카트에 덥석 담아두고 1시간 넘게 이곳저곳 생필품을 구경하며 카트를 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트 안에서 실온에 노출된 고기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세균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장을 보실 때는 변질 우려가 없는 공산품이나 채소를 먼저 고르시고 계산대 기로 가기 직전에 냉장고기를 담으세요.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다른 일보다 먼저 고기를 냉장고의 신선실이나 냉동고에 즉시 입고시켜야 합니다. 얼려둔 고기를 해동하실 때도 절대 실온에 꺼내두지 마시고 전날 냉장실로 옮겨서 서서히 해동해야 세균 증식을 막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포의 햄버거병이 발생하는 과학적 원인과 우리가 좋아하는 육회와의 명확한 차이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고기를 섭취하는 실천 예방법까지 상세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노년기 건강과 근육을 지키기 위해 먹는 소중한 고기가 조리소알로 인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지 않도록 오늘 건노TV가 당부드린 3가지 수칙을 꼭 몸에 익히세요. 주방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를 올바르게 바꾸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노후를 활기차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큰 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시청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있는 빨간색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알차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정리해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 건노TV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